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울책 사랑방입니다. 5학년 2학기 국어교과서에 실려있는 꼬마와 현주, 손창섭 글. 선생님이 교과서를 읽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의 흐름이나 줄거리를 알으면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르쳐 주시는 게 훨씬 더 쉽게 와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읽어주는 거예요. 꼬마와 현주. 시장은 한 길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있었다. 쌀가게, 찬가게, 생선가게 앞을 지나 현주는 저쪽 구석에 있는 닭전으로 가는 것이다. 거기에는 2층으로 된 허술한 닭장이 놓여 있었다. 많을 때는 수십 마리의 닭이 그 좁은 닭장 속에서 어깨를 비벼대며 서로 밖을 내다보려고 다투는 것이었다. 적은 때라도 두서 마리는 늘 남아있었다. 현주는 그 앞에 서서 해가 가는 줄도 모르고 들여다보는 것이다. 닭들은 낯선 사람이 와도 겁을 내지 않았다. 연방 고개를 개웃거리며 먹을 것이라도 줄까 하고 모두 밖을 내다보는 것이다. 철망 밖으로 긴 목을 내밀고 안타깝게 조르는 놈도 있었다. 닭장 안에는 모이 그릇도 물그릇도 없었다. 간혹 주인 아저씨가 밀이나 보리를 한 움큼씩 뿌려주는 것이 고작이었다. 물을 주는 것은 한 번도 본 일이 없다. 닭들은 견딜 수 없이 배가 고프고 목이 타는 모양이었다. 배춧잎이나 무, 줄거리 같은 것을 집어넣어주면 제각기 뺏어 먹으려고 난장판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 좁은 속에서도 쪼고 핥히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서로 많이 먹으려고 야단이 나는 것이다. 힘이 약한 놈은 힘센 놈 밑에 깔리고 고꾸라지고 하면서도 죽 잡구나 기를 쓰고 덤벼드는 것이다. 아저씨, 왜 물은 안 줘요? 하도 가엾어서 한 번은 그렇게 물어보았다. 그러나 아저씨는 아무런 흥미도 없다는 듯이 닭이는 물 안 먹는다. 그렇게 간단히 대답했을 뿐이다. 우리 집 닭이는 물 잘 먹던데요. 물 안 주면 목말라 죽으라고요? 항의하듯 하는 현주의 말을 들은 주인은 들은 채도 않고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현주는 도무지 닭들이 불쌍해서 견딜 수 없었다. 현주는 자주 학교에서 먹다 남은 점심 찌개를 종이에 싸두었다가 돌아오는 길에 주기도 했다. 채소 가게 앞에서 채소 부스러기를 주어서 넣어주기도 했다. 그러나 그만한 정도로 여러 끼를 굶어온 닭들이 만족할 수는 없었다. 닭장 안의 마리수는 일정하지 않았다. 어떤 날은 닭장이 터지도록 빽빽히 차기도 했고 혹은 두세 마리만 남기고 다 팔리는 날도 있었다. 그러한 닭들은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물 한 모금 얻어 마시지 못한 채 그 좁고 불결한 닭장 속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현주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집 닭들은 참 행복하다. 늘 그렇게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하루는 먹다 남은 점심밥과 찬 찌개를 싸가지고 현주는 역시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렸다. 닭이 5-6마리 남아있을 뿐이었다. 살이 오르고 모양이 좋은 놈은 다 팔리고 여유어서 값이 안 나가는 놈만 남아있는 모양이었다. 현주는 닭장 앞으로 다가서서 가지고 온 것을 그대로 철망 안에 넣어주었다. 닭들은 일제히 덤벼들었다. 종이를 주둥이로 물어 찢기도 하고 발톱으로 핥혀 찢기도 했다. 그러고는 서로 많이 먹겠다고 싸우는 놈, 멸치대가리를 물고 달아나는 놈, 밥덩이를 한꺼번에 삼키려다 목이 메어 쾌쾌하는 놈, 야단법석이었다. 그 가운데 밥알 하나 제대로 주워 먹지 못하고 옆에 놈에게 연방 대가리를 쪼이며 비실비실 피하여 도는 놈이 있었다. 자세히 보니 왼쪽 다리를 약간 저는 것이었다. 순간 현주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현주는 울렁거리는 가슴을 누르며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마침 나왔다 들어가려는 닭장수에게 현주는 다급히 물어보았다. 저거 꼬마 아니에요? 뭐? 꼬마? 저거 우리 집 꼬마 아니에요?
오라, 너희 집 꼬마 아니냐고? 글쎄, 그건 난 모르겠다. 주인은 웃으면서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들어가 버렸다. 그러자 현주도 획 돌아섰다. 그는 쏜살같이 시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달려갔다. 현주는 시근거리며 대문 앞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닭장 쪽으로 뛰어갔다. 마당과 닭장 안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과연 꼬마는 보이지 않았다. 현주는 기운 없이 꼬마야! 꼬마야! 하고 몇 번 불러보았다. 전 같으면 한쪽 다리를 잘록거리며 제일 먼저 쫓아나올 꼬마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현주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풀이 주고 방으로 들어갔다. 엄마! 꼬마 왜 팔았어? 어머니는 눈물 어린 현주의 얼굴을 쳐다보고 좀 당황해했다. 형님이 대신 꼬마를 팔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오늘 돈 쓸 일도 했고 해서 장래성 없는 놈을 몇 마리 골라 팔았다. 그런 건 놔둬봤자 산란 성적이 나빠서 결국 밥값도 못하는 거야. 현주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다. 병아리 때부터 몸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특별히 공을 들여 길러온 꼬마가 불쌍해 견딜 수 없었다. 현주는 이내 제 방에 들어가서 몇 시간 동안 밖에도 얼씬하지 않았다. 현준에는 30마리 가까이 닭을 치고 있었다. 반수 이상이 알을 낳기 시작하는 닭이었다. 나머지 닭들도 한 달 이내에 산란하게 될 것이라고 형님이 말해오던 중이었다. 현준의 닭들은 참말 행복하였다. 햇볕과 바람이 잘 통하는 깨끗하고 널찍한 닭장에서 무엇 하나 부족한 거 없이 알뜰하게 자라온 것이다. 모이 같은 것도 되는 대로 아무거나 뿌려주는 것이 아니다. 이상적이고 과학적인 양계를 실험한다고 하면서 현주의 형님은 모이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그 밖에 여러 가지 일에 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왔다. 모이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꼭꼭 시간을 정해놓고 영양가 많은 것을 고루고루 배 앞에 먹이기에 애썼다. 아침에는 67종류나 되는 가루 모이를 생선 국물에 개어주고 점심때는 놀다가 출출하면 언제든 먹기 좋으라고 가루째로 듬뿍 담아서 놓아둔다. 그리고 저녁 때만은 밤 시간이 길어서 배가 휙 꺼질까봐 반드시 톨 사료를 여기에서 톨은 밤이나 곡식의 나달을 세는 단위라고 하네요. 톨 사료를 주되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라 밀, 보리, 피, 수수, 쌀쌀하기, 옥수수 따위, 알곡을 적어도 5종류 이상씩 적당히 섞어서 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끼니때 외에는 배추나 무 잎사귀며 연한 풀을 한 바구니씩 뜯어다 넣어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한편 물에 다가는 가끔 고춧가루나 약을 타 먹였다. 그뿐만 아니라 한 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닭장을 비롯해서 운동장 구석구석까지 여러 종류의 약품을 철저히 소독을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현준의 닭들은 몸이 날씬한 게 언제나 기운이 팔팔하고 눈이 별처럼 빛났다. 그러나 꼬마만은 어려서부터 늘 몸이 약했다. 몸집도 제일 작을 뿐만 아니라 모이도 잘 안 먹고 대개는 한쪽 구석에 오독하니 서서 졸기가 예사였다. 형님은 처음부터 닭이 구실을 하지 못하겠다고 내다 버리라고 했다. 그런 걸 가엾어서 현주가 따로 가두어 길렀다. 상자에 보드라운 헝겊을 깔아 밤에는 혼자 거기서 자게 해주었고 모이도 끼니 때마다 사람이 먹는 음식 가운데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였다. 그렇게 한 달 이상 지나니까 바람만 세게 불어도 날아갈 것만 같던 꼬마도 몰라볼 정도로 생기가 돌고 튼튼해졌다. 늘 밖에서 저 혼자 돌아다니며 벌레도 잡아먹고 땅도 파헤치며 놀았다. 현주가 학교에 갔다 와서 꼬마야! 꼬마야! 하고 부르면 목을 길게 빼고 고꾸라질 듯이 쫓아오는 것이었다. 그러면 현주는 꼬마를 안고 개천가 풀섭에 가서 개구리나 메뚜기를 잡아먹이는 것이었다. 한 번은 개구리를 잡느라고 현주가 힘껏 던진 돌이 빗나가서 꼬마의 왼쪽 발을 때렸다.
꼬마가 비명을 지르고 푸드덕거리는 바람에 놀라 쫓아가 보니 왼쪽 발가락 2개가 으스러져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곧 집으로 안고 와서 약을 바르고 붕대로 감아주었다. 며칠 동안은 한자리에 웅크리고 앉아서 움직이지 못했다. 좋아하는 먹이를 주어도 먹으려고 하지 않았다. 단박에 살이 쏙 빠졌다. 상처가 낫기까지는 보름이나 걸렸다. 그러나 꼬마는 끝내 왼쪽 다리를 절게 되었다. 한쪽 다리를 잘록거리며 다니는 꼬마를 볼 때마다 현주는 가슴이 아팠다. 사람이 먹다 남은 것을 닭장 안에 던져주면 다른 닭들이 와 몰려든 뒤에야 꼬마는 잘록거리며 맨 꼴찌로 달려오는 것이었다. 그래서 좀 맛있는 것이 생기면 현주는 꼬마만 데려다가 따로 먹였다. 다리를 다친 이후에도 꼬마는 여전히 현주를 따랐다. 현주가 닭장 근처에 얼씬만 해도 꼬마는 어떻게 알고 몸을 저으며 달려오는 것이었다. 현주가 닭장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꼬마는 누구보다도 먼저 쫓아와서 현주의 발등이나 종아리를 쪼아대며 졸졸 따라다니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저희 동무가 다 알을 낳게 되어도 꼬마는 알을 낳지 못하였다. 몸집도 역시 다른 놈에 비하면 유난히 작았다. 얼마 전부터 형님은 알을 못 낳거나 성적이 나쁜 놈을 조사해오는 중이었다. 그 결과 5-마리는 팔아 없애야겠다고 벼르고 있었다. 물론 그 속에 꼬마도 들어있었다.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현주는 꼬마만은 팔지 말아달라고 부탁해 왔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마침내 현주가 학교 가고 없는 틈에 몇 마리의 동무와 함께 꼬마도 팔려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다음 날부터 현주는 더욱 자주 시장에 들르게 되었다. 학교에서 돌아올 때는 물론 아침에 가는 길에도 들렀다. 점심시간에도 일부러 밥을 남겨서 시장으로 뛰어가 꼬마에게 먹였다. 꼬마도 현주가 올 적마다 긴 목을 철망 밖으로 내밀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러면 현주는 준비해 가지고 온 사료나 밥짓기를 꼬마 앞에다 내밀어 주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꼬마는 목이 메도록 덤비면서 쪼아먹는 것이다. 어떤 때는 현주의 손바닥이나 손가락까지 쪼아보는 것이다. 다 먹고 나면 꼬마는 만족한 듯이 주둥이를 철사에다 닫고 개우시 현주를 내다보는 것이다. 현주는 물도 떠다가 먹여주었다. 그러고도 차마 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현주는 한참 동안이나 꼬마와 마주서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한 번은 닭집 주인에게 이런 교섭을 해보았다. 아저씨, 이 꼬마는 팔지 마세요. 왜? 내가 사가겠어요. 허허, 그놈 아주 인정이 대단하군. 그래라, 너한테는 본값에 도로 주마. 얼마예요, 본값이? 600원에 샀으니까 그 값에 주지. 그날 집에 돌아온 현주는 어떻게 해서 600원을 장만하나 하고 밤새고 생각하였다. 아버지나 형님에게 말하면 펄쩍 뛸 것이다. 어머니도 들어주지 않을 것은 뻔하다. 60원만 같으면 어떻게라도 할 터인데 600환이란 현주에게는 큰 돈이었다. 학교에 가나 집에 돌아오나 600환을 어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만이 머리에 꽉 차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먹을 것을 가지고 하루에 2-3번씩 꼬마를 찾아가는 일은 게을리하지 않았다. 꼬마야, 조금만 더 고생해라. 600원만 생기면 당장 데려가마. 갈 적마다 현주는 꼬마에게 그렇게 일러주었다. 그럴수록 현주에게는 보이는 것이 돈뿐이었다. 어디서나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는 돈이 자꾸만 눈에 띄었다. 그러한 현주의 마음이 더욱 초조해지게 된 것은 바로 어제 저녁부터 때였다. 역시 학교가 파하는 길로 현주는 꼬마를 찾아갔던 것이다. 그러나 꼬마는 현주를 보고도 여느 때처럼 반가워하지 않았다. 생선 4장을 얻어다 주어도 배추 잎사귀를 주어도 꼬마는 기운 없이 1-2번 쪼아보았을 뿐 먹으려 하지 않았다. 볕도 끝이 거무죽죽하니 변해 있었고 날에도 축 처진 채 아주 생기가 없었다. 그리고
한 구석에 고개를 처박고 졸기만 했다. 꼬마가 틀림없이 병에 걸렸음을 현주는 깨달았다. 집에 돌아오는 길로 현주는 형님에게 물어보았다. 형님, 닭이가 말이야. 볕이 꼬매지고 나래가 처지고 졸기만 하면 무슨 병이야? 페스트나 콜레라인 거지. 어떻게 하면 고치나? 무슨 약을 먹이면 돼? 벌써 그렇게 됐으면 못 고쳐. 얼른 죽여 없애야 한다. 현주는 큰일 났다고 생각했다. 한시라도 속히 데려다가 자기가 잘 치료해 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현주는 어떻게 해서든지 당장 600환을 만들어내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여러 가지로 궁리한 끝에 남대문 시장에 점포를 내고 있는 외할머니를 찾아가 보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현주는 오늘 점심시간에 헐떡거리며 남대문 시장으로 외할머니를 만나러 갔던 것이다. 현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입을 열었다. 할머니! 엄마가 600환만 달래. 600환을 무엇에 쓴대든. 다행히 할머니는 더 캐묻지도 않고 600환을 꺼내주셨다. 현주는 학교에 돌아와서도 제대로 공부가 되지 않았다. 어서 시간이 끝났으면 하고 종소리만 기다렸다. 이윽고 학교가 파하자 현주는 그 다름으로 시장까지 뛰어갔다. 닭장에 매달리듯 하면서 아저씨! 돈 가져왔어요! 돈이요!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닭장 안에는 이미 꼬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다 죽어가기에 오늘 낮에 잡아치웠노라고 닭장사 아저씨는 미안한 듯이 설명하는 것이었다. 현주는 갑자기 전신에 맥이 탁 풀렸다. 언제 어떻게 돌아왔는지 모르게 정신없이 집에 돌아왔다. 방 안에 들어오는 길로 현주는 돈을 어머니 앞에 휙 내던졌다. 이까짓 돈 소용없어. 현주는 마침내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현주, 그리고 시장에 닭을 파는 아저씨, 그리고 현주의 형님. 각각의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인물의 성격,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꼬마와 현주, 손창섭님의 글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